제51대 총학생회 함께 그리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저는 동아대학교 학보사 기획취재부장 안다현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아대학교 방송기자 김예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51대 함께 그린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당선자 태권도 관리 학번 윤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1대 함께 그린 총학생회장 당선자 에너지 정화 관리 학번 김근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짧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당선됐는데 거의 못지않게 뭐 경선이라고 단선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 만에 단일 후보 이게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기대를 해주시고 믿어주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우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총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약 이번에 함께 그린의 공약들을 좀 봤는데 네. 그 공약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의 기본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잘 돼야지 모든 공약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을 베이스로 한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저희 정책집에 지금 공약이 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학생들과 꾸준한 소통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게 정말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공약 이행률에 포함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족해 줄 수 있는 중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가장 먼저 어떤 공약을 이행한다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이 이미 저희가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공약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쪽 공약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학교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업체 선정이 들어가야 저희가 저희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캠페인 공약들도 몇 가지 걸어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학생들 홍보가 안 되면 캠페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도 많은 방안을 생각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먼저 이행해야 될 공약들이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준비를 빠르게 마치고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공약 중에서 이제 계절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전 총학에서도 이런 공약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가치의 총학생회에서 시행했던 공약이 어떤 그 계절학기 장학금 관련해서 저는 이게 학우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의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계절학기 장학금이니만큼 조금 더 넓은 수의 범위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동아리 박람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이전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시고 개최하실 건지. 저희도 동아리 박람회라는 걸 매년 이렇게 다녀와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책자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동아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동아리연합회랑 연합을 하여서 책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동아리들이 담긴. 함께 즐기고 학우들이 한눈에 모든 동아리들을 보고 학우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동아리 박람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줄 중에서 이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이랑 도서관 지하를 재편성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뭐 건설과에도 뭐 얘기를 하신다고 했지만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그거에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저희는 모든 공약을 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학우들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공약이 과연 이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도 물론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항상 총학생회가 건설 쪽 공약을 내세웠을 때 잘 시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100%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도 이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학교 각
특히 승하 캠퍼스나 고덕 캠퍼스 같은 경우 거의 뭐 고등학교 건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들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사진으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올해 단과대 학생회를 하면서 조사했던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건설과에 찾아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 이행률을 따져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지금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 그 다음에 특히 이 마스터 플랜 사업에 따라서 지금 일정 예산을 응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번 건설 공약 꼭 지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하면은 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도서관 지하를 뭐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 하겠다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추상적으로라도 좀 네, 알겠습니다. 설명. 우선 부민 캠퍼스는 건물이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승학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승학 캠퍼스 건물이나 고덕 캠퍼스 건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고덕도 이번에 가봤는데 정말 좀 많이 놀랬거든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 해서 되게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부적으로의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것이니까. 저도 사실 입학했을 때 공대 건물을 보고 학교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외부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내부적으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승하 캠퍼스나 고덕 캠퍼스 물론 모든 건물을 다 리모델링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매년마다 이제 이뤄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매년마다 건물 하나하나씩 리모델링 시킬 수 있고 결국 학교에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마스터 플랜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동아대학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이제 다시 좀 멋지게 정말 대학교 같은 역사를 가진 대학교 같은 캠퍼스로 말도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지하 도서관을 느끼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역대 중학생에서는 건드린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건드려 볼 계획이고요. 우선은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제 취업처라든가 이런 이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바꿔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저희가 이렇게 추상적인 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건설과랑 얘기를 해보고 업체 선정이 되면 그때 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중학생의 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다음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시험 시스템이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꽤 많이 부정적인데 시험 시스템 원상 복구에 대해서 학교 측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측과 조율도 해야 되지만 교수회 측과의 조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제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자출결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였듯이 이제 학교 등급에 따른 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제 장학금이 잘리는 그런 학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제가 전자출결 시스템에 관해서 본 바로는 교수들의 수업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일부 학과에서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교수들의 수업권을 이용한 수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시험 기간이 길어져 버리고 뭐 실례로 저희가 그 정책집에 올렸었는데 대나무 숲에 막 이제 같이 못 뛰어요, 함께 못 뛰어요 동아 마라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봤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결국 교수들의 수업권을 이용한 교수들의 편의에 맞춘 시험 시간표를 짰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교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단과대학이 안 되더라도 소수의 학과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차근차근 시험 시스템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뭐 공약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소통 부분이다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함께 그림이 인터넷 뭐 소통함을 개설한다는 공약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뭐 소리함
이런 건 이제 일반 학원들이 눈치가 보여서 좀 넣기가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동대전이나 대나무숲 같은 경우는 익명의 힘을 빌려서 모든 학우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도 이용해서 익명으로 하면은 더욱더 저희 중학생한테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게 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생각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건물을 보시면 뭐 건의함, 소통함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 곳곳에 먼지로 이렇게 네. 덮여져 있는 그런 소통함을 보셨을 건데 이제 잘 활용이 안 됐던 그 기존의 소통함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 익명이 보장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익명도 익명이지만 일단 눈치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동대전, 대나무숲 거기에 불만성이 올라와도 저는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붙고 나설 수 있고 그냥 그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총학생회 또는 학교에 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냥 총학생회에 꼽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소통함, 특히 요새 또 유행한 SNS나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소통함을 만들면 학우들도 정말 부담 없이 총학생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공약 중에 이제 순환버스 문제에 대한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작년에도 이제 공약으로 나왔는데 결국 해결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교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속 버스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 운영 때문에 배차 수를 이렇게 좀 늘리고 버스 수를 좀 감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순환버스 업체와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인지. 괄가에 순환버스 업체 번호를 받아놨고요. 저희가 아직 임기 중이 아니라서 연락을 안 했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어필할 계획인데 아니 우선은 저희가 무슨 학생들이 진짜 불만을 가지는 거는 셔틀버스를 증축하라도 아니고 배차 시간 배차 뭐 이렇게 서는 공간을 정류장을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동대전이나 대나무숲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업체에서 그 셔틀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배차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조차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충분히 외부 업체라도 총학생 측에서 학생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자고 지금 마을버스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네. 네,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자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배차 시간을 잘 알 수 있도록 배차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봐서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 곳곳마다 붙이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또 총여학생회가 후보 미등록으로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제 총여학생 존폐를 들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을 때 부결된 바가 있는데 총여 존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총학안에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나 뭐 여성국을 설치할 생각이신지 보니까 공약집에도 약간 양성평등을 생각한 맞습니다. 공약들이 3개 정도 맞습니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총학생회 항상 총여학생회가 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공약들이 이번 총학생회 정책집에는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총여학생회가 이번에는 아무도 후보가 없었고 미등록이 되었고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총여학생회는 전에도 이 존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아직까지 총여학생회 임기가 끝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총여학생회는 이제 각 단과대학마다 존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운동원만 해도 총여학생회 그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총여학생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여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뭐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마 선언을 했고 총여학생회에서도 출마 선언이 있었다면 당연히 컨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총여학생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심었고 앞으로 이제 총학생회 산하기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성평등위원회 이제 그런 산하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번 1년 폐지될지 안 폐지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 1년 총여학생회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총학생회에서 충분히 모두 커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이제 동행 총학생회 때 아, 네. 총여학생회가 없었죠. 그때도 비대위였는데 결국 그래서 여성국끼리 이루어진 그런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이 선출돼서 그렇게 총여학생회로 대체한 기구가 움직였는데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보완하고자 이번에는 적어도 이번 1년만큼은 기구 산하기구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공약 중 하나인 캠퍼스별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공청회도 이제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0대 총학생회에서 열었던 운동장 공청회에서 그렇게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조금 가지게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공청이죠. 첫 번째 운동장 공청했고 이번에 이제 바로 연달아서 하는 학생 캠퍼스별 일반 학생들에게 연 캠퍼스별 공청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자보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그것도 그냥 연미다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보고 와 이건 참여해야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자보를 부착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이며 확실히 작년 운동장 공청회는 운동장에 한해서만 했던 공청회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이었겠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 전반적인 모든 사업과 총학생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학생회비 인상 납부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해마다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학생회비 인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학생회비에 대한 추후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생회비를 안 내는 학우분들이 학생의 믿음이 없어서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 중앙운동위원회나 대의원총회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지 다 어필을 하고 해서 할 예정이며 인상 같은 거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학생회비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율을 높일 만한 네, 것들을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거. 아무래도 네. 이번 같이까지 총학생회도 학생회비 인상 안건을 내세웠는데 그 네. 이유가 학생들이 학생회 불신을 가지고 학생회비를 안 내기 때문에 안 내니까 인상을 해서 조금 더 학생회가 운영하는데 좀 발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학생회비가 낮아서가 아닌 물가가 올라서도 아닌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 때 바로 바뀐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저희 때는 아마 더 안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원 총회나 캠퍼스별 공청회 같은 걸 개최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나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약간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투명한 학생회비를 좀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회비 공개 감사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감사 장소와 일시는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지 몇 번에 걸쳐서라기보다는 네. 말 그대로 공개 감사라고 이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집단 외에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네. 총학생회는 감사할 권리가 없으며 총학생회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뭐라 할 권리도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 감사위원회가 이때까지 했던 방향을 저도 총학생위원장을 해봤지만 감사위원회는 각 단대 및 특자치 그리고 총학생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감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구의 사무국장과 장소와 시간을 협의해서 그 시간에 감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무국장과 감사위원장만 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물론 감사위원회는 감사할 때 정말 엄밀하고 신중하게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봤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워낙 학생회가 민감하다 보니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직접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그 단과대 학생회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감사위원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약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몇 번이라기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 보통 이제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2번이 되겠죠. 그 2번에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사무국장의 합의를 보고 페이지나 혹은 그 건물 각각의 자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많이 참여해서 이 감사위원회가 이 기구의 감사를 잘 이행하는지 한번 지켜봐라는 취지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학생들에게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 내역뿐만 아니라 투명한 감사 절차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마지막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오랜만에 당선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부담도 많이 됩니다. 전년도에 같이 해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이때까지 말씀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는, 그리고 학우들과 소통을 하고 학우들과 대화를 해서 공약 이외의 사항까지도 다 이렇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학생회를 만들도록 함께 그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